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장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강한 요구가 있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앞으로 우리 당이 또 그리고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 들고 총선을 승리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 통계를 조작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이유합식인가 저다가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이렇게. 이게 뭐 화염. Talks about the provision of weapons by North Korea to Russia to kill Ukrainians have been advancing and continue to advance.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전재수 의원님, 오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 지금 1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단식 중단을 요구했지만 지금 뭐 여전히 강행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오랜 단식이 지속된 적이 있었던가요? 아마 한국 정치사를 좀 이제 되짚어 보자면 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단식을 하실 때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네. 그때 단식을 시작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강제로 입원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링게루를 맞으면서 한 8일 하고 난 뒤에 병원에서 보름을 더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합해서 한 23일 정도 되는데 네. 그 사례를 빼고서는 아마 가장 긴 시간 동안 지금 네.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의료진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사실상 이제 지금 이제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준까지 네. 가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의료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전 의원님, 예. 뭐 직접 단식 경험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8일이라는 숫자, 혹시 이러다가 큰일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여권에서 메시지는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상당히 뭐 초인적이고 뭐 초인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네. 선천적으로 부모님께서 정말 좋은 DNA를 물려주셨죠. 그래서 뭐 상식적이고 과학적이면은 저 버텨내지 못하는 지금 단식 기간을 지금 넘기고 있죠. 네. 다만 이제 노숙 단식보다는 이제 실내 단식이 네.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이 밤 되면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네. 또 뭐 그런 측면에서 단식은 자신과의 극도의 불안한 싸움이거든요. 네. 이 단식을 마치고 나면 보통 공황장애 옵니다. 네. 단식 마지막에는 불안해지고. 2018년에 그때 예. 김 대표께서 한 10여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웬만큼 본인의 결기와 의지를 다 보여주신 만큼 이제는 더군다나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이 마당이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 민생과 국가 경제를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김기현 있죠. 대표가 이제 여야 대표회담 제안을 했는데, 이제 통상 단식을 하면 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든가 그 여권 인사들이 찾아가서 좀 이렇게 만류하고 하잖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아직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뭐 저도 방송에서 뭐 진작에 단식은 단식이고 또 우리 집권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정치적 도리는 뭐 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뭐 입장을 가졌습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이 단식이라는 것은 이제 뚜렷한 목적과 명분 그리고 진정성이 이제 이 세 박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뚜렷한 목적이나 명분 이런 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뭐 진정성마저도 처음에는 뭐 출퇴근 단식이다 웰빙 단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언젠가는 방문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타이밍과 타이밍이 이제 아직까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이 대표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지금 뭐 병원에 실려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인데 어제 이제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를 했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 검사 탄핵 방침 등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 단식을 중단시킬 카드가 될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요구했던 요구 조건이 3가지였는데 요구를 한마디로 하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국정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해달라. 네.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3명의 장관 인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 근데 언론의 평가 또 국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 3분의 장관 인선만 보더라도 국정 운영에 대한 기조를 바꿀 의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기존에 또 대통령께서 누군지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또 공산 전체주의 세력 또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추종하거나 맹종하는 세력. 네. 이 사실상 이제 언론과 국민들은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 시민단체 또 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떤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든지 또는 여의도 정치의 복원이라든지 네. 이것은 사실상 지금 집권 여당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네.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를 한들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킬 만한 카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당대표의 의지가 지금 현재 워낙 강합니다. 어제도 이제 밤샘을 하면서 의원들이 이제 설득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이거 없이는 아마 단식을 스스로 풀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여권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신데 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총리 해임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당이길 포기한 폭주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게 좀 계속 충돌이잖아요. 뜬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단식이란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 명분, 네. 진정성 이 3박자를 갖춰야 돼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세 가지 지금 주장을 하게 되는데 민주주의하고 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인적 쇄신 이런 건데 그걸 어느 딱 하나를 짚어야죠. 처음부터 그러면 한덕수 총리 해임만이다 그러면은 이게 뜬금없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목적이나 명분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단식을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복기를 해보면 네. 검찰 수사 방해가 한참 이루어질 때고 그리고 법정에서도 재판 방해가 이루어져서 이하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한 달 동안 공전을 가져가면서 결국은 이하영 부지사의 이 검찰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번복되는 네. 그런 물론 변호사 선임 과정을 통해서지만은 이런 엄청난 이제 사법 방해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권당이 국민의당이 이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야당 대표가 저렇게 오랜 기간 단식을 하면은 반드시 정치적 도리는 다 해야 되는데 네. 그 단식을 들어가기 전에 정치 상황을 본인이 너무 자의적으로 자신만을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이 단식이란 것은 정치 사회적 약자가 선택하는 마지막 선택지고 최후의 수단인데 네. 168석을 가진 절대 제1 입법 권력 당대표가 왜 대책 없이 저렇게 덜어누워 계시냐 이거죠. 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전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뭐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명, 친명할 것 없이 내부 결속을 위한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들을 하던데요. 검찰의 그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당내 어떤 변화 움직임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놓고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단식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것은 네. 온당치 못하다,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당에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지금 1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어떤 비명, 친명 사이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물리로 드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덕실이나 이런 걸 떠나서 빨리 좀 단식을 중단을 시켜서 이 몸을 회복하는 것이 당면한 목표고, 그다음에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 일단은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원들이나 당력을 좀 모아서 좀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이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경제와 민생을 사실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개월째 수출이 줄고 있고요. 126만 명의 청년 실업자들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고, 곧 추석인데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 통계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물가라는 게 지금 상상을 초월한 상태거든요. 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에 인사라든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이 없이는 지금 대화와 타협이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전재수 의원님께서 정말 단식이라는 것은 계기를 가지고 하는 최후의 수단인데, 단식도 그러니까 사실상 실내적으로 하면은 과거에 이 정치인들이 뭐 실내 단식을 심지어 한 달씩 해도 끄떡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때 2018년 더루킹 댓글 조작 특검 요구하면서 단식을 들어간 것은 처음에 단식을 와해 노숙에서 시작했습니다. 24시간 관찰해라. 내 자신이 철저하게 몸을 어떻게 훼손하고 상하게 하는지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8일차 될 때는 민주당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저렇게 놔두면 전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됐죠. 수용하고 찾아왔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게 단식 숫자, 날짜에 늘리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진정성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좀 웬만큼 보여주실 만큼 보여줬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권에서 뭔가 좀 움직임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도 이제 중단 요청하고 또 몸 회복하면은 바로 당 대표 또 회담 통해 가지고 뭐 산적한 해남 문제 풀어보자, 정치적으로 문제 풀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단식의 뭐 그런 목적이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수용해주는 내용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검찰 수사 차질이라든지 재판 방해 차질 이런 부분, 그리고 당 내적으로는 의원들 결속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도 이제 뭐 다음 주쯤에는 이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고 다들 기사가 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아무리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천명을 하고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를 했지만은 저걸 가결시키고자 하는 그 분위기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체포 동의안 표결 문제는 가결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이건 어렵다고 봤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경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만류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잖아요. 모레죠. 19일 날 여의도에서 열리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참석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좀 설득 과정이 있을까요? 뭐 그런 과정은 뭐 당연히 응당 거치겠죠. 그런데 아마 그것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총선 얘기에 앞서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얘기 잠깐 짚어보죠. 김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오전에 보니까 결국 김태호 전 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뭐 사실상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내일 최고위 의결만 남았는데 민주당 진기훈 전 경찰청 차장 앞서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이 검경구도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됐습니다. 검경구도가 됐고 오늘 아침에 지역구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 가벌병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그리고 진성준 의원
한정인 이 세 분과 함께 진교훈 민주당 구청장 후보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같이 봤어요. 네. 열심히 이제 뛰고 있는데 오늘 이제 좀 늦었지만은 이제 국민의힘도 김대우. 그 대신 우리는 전략 공천이 아니라 네. 완전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네. 오늘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최고의 의결을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경선 체제로 국민의힘도 투입됩니다. 제가 한 말씀을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검경구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검경구도는 민주당이 애초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경찰 출신이다 그렇죠. 보니까 출신별로 해서 이렇게 검경구도 세웠죠. 언론에서 이제 성격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정확하게 이번 강서구청장이 가지는 의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가 성격, 심판 성격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검경 구도다, 검경 대결 구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번 선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를 애써서 축소시키는 네. 대립 구도를 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경찰 고위직 출신과 이제 검사가 아니고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검경 구도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성적표, 중간 성적표가 이제 굉장히 낮게 나올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그런 네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의 그렇습니다. 장이다 예. 이렇게 그렇죠.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1년 6개월 정도 국정 운영을 했는데 네. 과연 이 국정 운영의 중심을 경제와 민생, 남북 관계, 외교에 뒀는지 안 뒀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지 이것이 단순하게 아주 협소하게 검경 사이의 대립구도다, 선거구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그 부분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총선 이야기로 가보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무소속 양영자 의원 만났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법여권 빅텐트 이거 시동을 거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네. 이제 불과 총선 7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자당의 이제 지청 그걸 이제 결속시키면서 결속시키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가 필요한 것이고 그동안 좀 뭐 소원하고 또 때로는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던 그런 상황도 이제 네. 정리를 해 들어가면서 뭐 이 총선 체제로 같이 나가는 핵심은-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핵심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전 대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특히 뭐 이승 당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 당의 청년 정치를 표방한 네. 대표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또 당 대표까지 하셨고 저희 당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준석 대표와 공감을 넓혀 나가면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과 토대를 갖추게 될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공천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야말로 뭐 서울의 험지 노원에서 네. 굳이 다른 사람을 찾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는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 우리가 잘 또 이렇게 모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천을 통해서. 전재수 의원님, 총선 이제 7개월여 남은 상황, 뭐 민주당도 분주하잖아요. 뭐 전 의원도 지역구 또 열심히 움직이실 텐데 단식 전국 등으로 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당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당 그 감사도 시작을 막 한다 그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 나가고 있는데. 네, 뭐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그렇습니다. 출마 얘기도 나오고요. 뭐 차출 문건까지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직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시전 전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일단 정기국회에 좀 집중을 해서 공천 룰 이런 거는 만들어진 상태죠. 공천 룰 그거는 이제 올 초에 올 네. 그 4, 5월 달에 공천 TF를 꾸려 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공천 룰에 대한 이제 손질을 거의 다 끝내놨습니다. 그것에 네. 대한 전당원 투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번 총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시스템 공천 체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총선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시즌을 마치고 정기국회 실적과 성과를 가지고 총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큰 네. 틀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총선 전략과 가지고 네. 좀 세상이 바뀌었어요. 제가 보면 대체로 집권당이 네. 집권당은 이제 뭐 대통령이 옛날 같으면 당 총재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뭐 일사불란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우리 당 입장은 되려 완벽한 공정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냈단 말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전략 공천을 해요. 지역에 13명 후보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지금 네. 힘든 상황이지만은 저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 아마 단일 지도 체제로 네. 뭐 복잡한 어떤 체제가 안 될 겁니다. 단일 지도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 체제를 갖추는가 하면은 우리는 뭐 보다 다양한 그런 상향식 공천 방식을 통한 어떤 그런 민주적 절차를 더 중시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천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 내년 총선 뭐 출마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경쟁 구도가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기존 의원들은 좀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집권당은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뭐 정부, 네. 뭐 대통령실 모든 이 자원들은 집권당의 총선 자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 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무적 임명직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주변의 참모들은 뭐 당의 좋은 자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자원들도 너무 무분별하게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안 네. 되겠죠. 일정 부분 당과 충분한 그런 자원들에 대한 소용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당정 간의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 여권의 용산 참모 차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요? 총선 앞두고 뭐 인적 쇄신, 공천 문제 등 불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멀쩡한 당대표를 이제 불분명한 이유로 이제 사실은 이제 쫓아내다시피 하면서 당대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네. 그리고 그 안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서게끔 만든 것은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중이 전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1인 지배하에 사당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상, 선거법상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총선에 개입할 수 없으니 당이 나서 가지고 요청을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네. 이제 선거 개입이라든지 또는 뭐 정당법 위반이라든지 선거법 위반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마치 요청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응답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지 네. 사실상 총선에 대한 공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 한 손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겠죠. 그런 네. 차원에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것이 앞으로 강도를 더해갈 겁니다. 강도를 더해간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당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가 어떠할지 이것은 이제 총선 결과로 총선 성적표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요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면서 장하성 예. 전 정책실장 등 22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면서 이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뭐 꼭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겨냥하기보다는 이 집값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에 이렇게 통계를 지난 5년 동안 94번이나 94차례나 이렇게 통계를 갖다 조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거 심각한 문제죠. 또 아울러서 이 소득과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교묘한 왜곡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에 이제 장하성, 김수성, 뭐 김수현, 김상조, 뭐 이호성 이런 사람들의 정책 실장들이 문제는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을 움직여 가지고 이 통계 조작 왜곡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네. 다스려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네. 전재수 의원님,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들은 이 정당한 노력으로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켰다면서 반발했고, 지금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화가 도를 넘었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방금 전에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어떤 입장을 좀 내놓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소를 금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감사인데요. 일단은 감사원장과 감사원을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의 정치적 편향성은 이미 다 공개가 됐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될 감사원을 감사원장이 대통령 보좌기구다라고 이야기했거나 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수석과 수시로 이런저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해왔던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이 심대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감사였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감사 초기에 이것을 통계 조작으로 규정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증거와 물증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려 굉장히 이례적으로 감사원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연기를 해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중에 다 공개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국가 통계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정치 감사를 벌린 것으로 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 표본의 구성이라든지 조사 방식이라든지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 숫자가 이 편차가 다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것은 가격 특성에 따라서 기관 간의 통계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미 국회 상임위에서도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걸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이렇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감사 결과를 냈다 그러는데 이걸 2018년도 제가 원내대표할 당시에 그때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특히 이 집값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효과를 마치 내는 것처럼 이게 한국 부동산의 통계를 계속 조작하고 있다가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이거 잘못했다. 이 감사원 감사해달라. 요걸 그때부터 요구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가 나오는 건데 이걸 마치 윤석열 정권에서 새로운 사실을 드러내 가지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뭐 이렇게 헌법 질서를 파괴한 이런 통계 조작과 대선 조작범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걸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시키면 안 될 일이죠. 제가 한 말씀 일단은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2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감사원법에 따르자면 감사원이 감사를 하던 중간에 범죄 사실을 파악을 했을 경우에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위원회의 전체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수사 의뢰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를 이번에도 패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과정, 이 통계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발 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감사를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